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들을 대학들은 하고 있더라. 이런 고민들을 대학들은 하고 있더라.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학들이 갑자기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을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 2025학년도에 고교 학점제가 이렇게 되는데, 걔들이 대학을 가는 건 2028학년도예요. 그러니까 2028학년도인데, 그 2028학년도에 갑자기 할 수는 없으니, 그 전부터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뭔가를.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을 늘리게 됩니다, 대학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숙명여대 같은 경우, 숙명여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 외대 같은 경우는 이제 2024학년도부터 이제 2023학년도까지는 진로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다가 2024학년도에 반영을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로선택 과목의 반영을 실시하고, 또 하나는 성취도. 자, 이 성취도는 제가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는데 2025학년도에 고1이 되는 친구들, 지금 몇 학년일까요? 2025학년도에 고1이 되는 친구들, 우리 지금 몇 학년일까요? 2025학년도에 고1이 되는 친구들은 지금 중2예요. 중2. 예.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중2. 그 중2 친구들은, 그 중2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갈 때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 개정교육과정. 이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등급이 사라지고 성취도만 남는 거거든요. 다시요. 이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등급이 사라지고 성취도, A, B, C, D, E라는 그 성취도만 남는 거예요. 물론 성취도가 6개가 돼요. 6개. 6개의 성취도가 돼서 A, B, C, D, E, I. I는 미수. 그러니까 이게 성취 수단이 미달돼 가지고 다시 재수강해야 되는 그런 게 돼서 6개의 성취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불리는 과목들도 실제로는 지금 등급도 나오고, 그러니까 석차 등급도 나오고 성취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정교육과정이 실제로 적용이 되면 일반 선택 과목들도 등급이 안 나오고 그냥 A, B, C, D, E, I라는 성취도만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럼 대학들이 그 성취도를 보고 아이들을 평가하는 방식을 지금부터 연습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나오는 게 뭐밖에 없냐면 진로 선택 과목밖에 없으니까 그 성취도 반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실험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6학년도, 2027학년도에 계속해서 실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학들이. 되셨죠? 그러면 성취도를 반영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정량평가를 하거나 정성평가를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방식을 대학들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들이 정량평가를 하거나 정성평가를 하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미리 준비를 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022의 수능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를 대학들이 자각했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서 말하는 정량평가, 정성평가라는 건 뭘 말하는가?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진로선택 과목의 정량평가 방식이거든요, 이게. 근데 진로선택 과목은 여기 있는 대로 성취도의 환산 점수를 이용한다. 성취도의 환산 점수를 이용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산 점수가 어떤 걸 거냐 하는 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논술에 교과가 있는데 논술의 교과는 진로선택 과목의 성취도는 미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중앙대 전형기획안인데,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즉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는 진로선택 과목을 다 반영을 하지만 논술 전형에서는 진로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반영 교과의 상위 5개 과목의 석차 등급밖에는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영 교과라는 건 여기 있죠. 반영 교과라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면 교과와 과목은 다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리자면 교과와 과목은 다릅니다. 교과와 과목은 달라서 교과라는 것 안에 세부 과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안에 수학원, 수학2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확률과 통계학, 미적분 이런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교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중대 논술이라는 거는 국수, 영사, 과의 교과 중에 그럼 아이들이 뭐 한 20개 과목 정도가 들었다. 그럼 그 중에서 등급이 좋은 5개 과목만 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가 반영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자기의 평균 등급보다 더 좋은 등급이 나올 개연성이 높겠죠. 왜냐면 애들이 평균 등급을 낼 때 보면 뭐 어떤 과목은 2등급이고 어떤 과목은 5등급이고 뭐 그래서 평균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수한 교과만 5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의 반영이 있더라도 그 교과의 반영이 굉장히 좀 약화되는 것이 있다. 그게 요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 이걸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교과목의 전 과목의 성취도의 환산 점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별 환산 점수를 적용은 환산 점수 표는 모집 요강에 공지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전형계획안이니까 이거를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집 요강에 공지할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와 있는 건 2023학년도까지밖에 없으니까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 보면 진로 선택 과목 A를 받았으면 10점을 줄 거고 B를 받았으면 9.43점을 줄 거고 C를 받았으면 8.86점을 줄 거야. 우리 대학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를 부여한다는 거죠. 성취도 A에 얼마, B에 얼마, C에 얼마 이렇게 부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로 선택 과목을 정량평가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옮겨오셔갖고 이렇게 옮겨오셔가지고 보실 때 이렇게 옮겨오셔서 이 빨간 포인트 여기로 와보세요. 그럼 뭔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뭔가 보이시는 게 있을 텐데 A면 10점, B면 9.4점, C면 8.86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가 3개밖에 없죠. 3개의 성취도가 각각 저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옆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 옆쪽으로 옮겨가서 보니까 A는 그렇죠. 예가체프님, 예가체프님 왜 오랜만인 것 같지? 아닌가? 지난번에도 계속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면 죄송하고 어쨌거나 반가워서 제가 그래요. 예가체프님께서 지금 잘 체크해 주셨는데 A는 1등급 점수랑 같고 B는 3등급 점수랑 같고 C는 5등급 점수랑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이렇게 점수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하기도 하느냐.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을 줄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 방식이나 이 표현 방식이나 똑같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는 이렇게 친절하게 10점, 9.43점, 8.86점 이렇게 표현했지만 어떤 대학은 A는 1등급, B는 4등급, 뭐 C는 7등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점수를 보고 이렇게 넣으면 된다라는 거. 이게 정량평가라는 방식이다. 이런 대학이 보편적이에요. 이 대학이 보편적이고 반면에 이제 고대나 서강대처럼 비율을 반영하는 즉 A가 몇 퍼센트, B가 몇 퍼센트, C가 몇 퍼센트일 때 그 몇 퍼센트라는 비율을 계산식에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어려우니까 그런 대학들도 있다는 것만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대는 이제 2024학년도부터 바뀌었죠. 그리고 서강대도 이제 2024학년도부터 바뀌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지금 상태에서 생각을 아셔야 되는 건 지금 너무 많이 아시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생각하시는 정량평가 방식은
성취도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성평가를 한다는 건 뭔가? 대표적인 정성평가하는 대학은 바로 성균관대인데, 성균관대에 이 밑에 진로선택 전문교과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보면 어떤 과목을 이수하였는지, 그리고 성취도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세분명 및 특기사항은 어떠했는지를 통해서 종합 정성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과목의 이수 여부도 본다는 거죠. 정량 평가할 때는 과목의 이수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 과목을 선택한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이겠거나 라고 추측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 학과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왜 이렇지? 왜 이 과목은 이수를 하지 않았지? 또는 이 과목을 이수를 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종합 정성평가를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원점수나 과목 평균이나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을 고려해서 포괄적인 평가를 한다. 즉 평균이 뭐 아주 낮은 데서 똑같이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은 평균이 있는 상황. 그럼 이게 이 집단이 공부를 못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었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감안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 평균이나 원점수나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여서 포괄적인 평가를 한다. 이런 걸 정성평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로선택 과목을 이렇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 정리하자면 이 전형계획안에서 2025학년도 전형계획안에서 각 대학들이 어떤 고민들을 주로 하고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값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값들 중에 하나는 대학들이 2023학년도의 그 결과, 2022학년도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지정 영역들을 풀고 사과탐에 어떤 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 뭐 이런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진로선택 과목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2학년 친구들이면, 1학년 친구들이면 우리도 진로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